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0분쯤 조서 열람까지 종료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160쪽의 질문지를 준비해서 의혹 전반에 대해 물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백유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지난 7월 특검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까지 버티며 소환을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겠다며 소환에 응했습니다. 오늘 첫 조사인데 그동안 이제 조사 거부하시다가 이번에 응하시는 이유 좀 있으실까요?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6가지 피의 사실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핵심 의혹인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천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 청탁 의혹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인사 청탁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만 16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검이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 종료를 일주일 앞둔 특검은 핵심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추가 소환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장관은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뒤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거의 수사 기간이 만료가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출석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이 마음속에 정리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재판도 여러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 역시도 출석을 결심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에서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요청해 왔는데 또 이에 응하지 않았던 그런 사정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특검 측에 사실상 마지막 소환 조사에 응함으로써 수사에 어느 정도 마침표를 찍으려고 한다라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특검이 6가지 혐의를 피의 사실로 적시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이나 고가의 금품 수수 의혹,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까지 거론이 되는데 여기 중에서 가장 좀 무게를 두고 중점을 두고 질문할 건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과연 이런 금품 수수 사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알았는가, 이 부부간에 함께 벌인 일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이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방대한 혐의들이 문제되고 있지만 이제 공통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금품 수수 사정 그리고 그 금품 수수라는 것이 어떤 청탁의 대가였다고 한다면 당시 그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김건희 씨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 부부가 함께 공모하고 실행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건데 함께 벌인 일인가 이 부분. 그렇다면
이런 거를 다툴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쟁점이 됩니까? 지금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공무원이 벌인 범죄여야 됩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직자의 배우자이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결국 공범으로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런 청탁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범으로서만 규율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또한 대가성이 입증돼야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대가성이라는 건 어떤 금품을 받았는데 그 금품을 받은 것 자체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나아가서 어떤 청탁을 받았고 그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서 금품이 오고 갔다고 한다면 그때 뇌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 뭐 샤넬백의 수수라던가 여러 가지 금품의 수수, 뭐 그림의 존재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과연 그것이 어떤 청탁의 대가였고 그 청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해졌느냐가 다 입증이 되어야지 뇌물죄로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소환조사에서는 그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질문이 오가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추후 이 선고 과정 그리고 이 선고 결과에도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관여했느냐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 소환에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로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 대표 측에 대면 조사를 요구했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앞서 특검의 조사 가능한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며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다는 특검의 공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